일단 2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맨날 똑같습니다. 배당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으로 주면 현금, 주식으로 주면 뭐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죠? 줄 때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땐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건드리는 순간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 500,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았다 뭐야? 배당금 수익 500. 끝. 주식 배당은 손대는 순간 틀려요. 이거는 줄 때. 근데 우린 지금 받을 때잖아요. 받을 때는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은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풀었었던 거는 주는 거였잖아요. 네, 오늘 푸는 거는 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낼지 모르니까요. 근데 500만 원과 네. 50만 원 두 개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그 50만 원은 손대면 안 돼요. 아, 여기 있잖아요. 이게 회계 처리 안 한다. 이게 분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되게 처리 안 하는데. 네. 그러면 그 50만 원은 어디로 가요? 그 50만 원은 그냥 요것만 하는 거예요. 아, 주식 배당이. 네, 수량하고 단가만. 근데 이거는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총 금액은 안 변해요. 총 금액은 안 변하고 수량은 받았으니까 늘어나겠죠. 맞죠? 그 대신 단가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수량은 늘어나고 총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주식의 단가가 여기에서 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금액에는 상관없다니까요. 예. 그냥 수량하고 단가만 다시 계산하는 거지 금액은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관 대관에다가 배당금 수익. 네, 그냥 이게 다예요. 보통 예금의 배당금 수익.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기억나냐 안 나냐 싸움입니다. 이거 지울 때 어떻게 지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삭제. 그 다음에 3월 11일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뭐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랑. 그래서 여기는 이자 나왔으니까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이거 예수금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받는 거니까. 일단은 선납세금으로 75,460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얼마 있었어요? 500.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있었죠? 49만원.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541만 4,540원. 그 다음에 3월 15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정부보조금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며 나머지는 3년 후 3년 동안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에 5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 보조금
50%니까 얼마예요? 2,500. 요거 보통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은행이래네. 국가에서 돈 빌린 거죠? 그래서 요건 장기 차익금. 2,500. 서울시청. 그래서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요거 뭐 입력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반 전표 입력은 별도로 붕괴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에다가 정부라고 치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떠요. 네,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밑에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요거 써놨죠?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부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돈 안 갚아도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부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빌라왕 사태 있었죠? 인천에도 있었죠? 네, 그거는 저리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아니고 요거예요. 장기 차익금. 1%대로 빌려준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돈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전세에 살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전세가 내 전재산이잖아요. 맞죠?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미분양 난 거 사준다라고 난리시죠? 국가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 빌려주는 거 많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저도 지금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정부 지원금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대출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해 준다 이건 아니고 정부가 어떤 업체들을 껴서 대출해 줘요. 하는데 문제는 이거 광고 내고 기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짧을 때가 있어.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캐치하고 있으면 이거 한다고 이렇게 사면이 나가면 그 시간이 끝난 거야. 대부분 그거는요. 아는 놈들만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모르면 이런 소식 모르면 해먹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쪽에 아는 끈앞풀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해먹던가 뭐를 하던가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는 순간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국가에선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아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요즘에 뉴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뉴스가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이런 거 주변 사람한테 많이 좀 알려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조기 회수. 그래서 조기 회수라고도 하고 빠르게 회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거는 몇 번 봤었는데요.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그래서 매출로 나오면 매출 할인, 매입으로 나오면 매입 할인. 그래서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483만원 있었고요. 천안 몇 프로래요? 2%래요. 몇 프로요? 2%. 그래서 483만원에 2% 하시면 저기 96,600원 나와요. 근데 이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죠. 그래서 무슨 할인?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이거 제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붕괴 싸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대변 중에서 하나는 만들어요. 이제 차변을 만들든 대변을 만들든 아니면 뭐 하나를 더 쓸 때도 있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았을 거예요. 요 정도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키포인트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억나냐 안 나냐 싸움입니다. 저기 일반 전배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요, 매출 할인 치면 네.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옆에 적어 드리는 건 여기 보세요. 매출 할인 쳤죠. 하나 떠요, 여러 개 떠요? 여러 개. 그러면 제품 매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매출 할인 해놓고 이거 선택했어. 틀린 거예요. 왜요? 상품 매출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이거 정부 보조금. 만약에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 써드리는 게 저걸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보란 얘기예요. 정부 보조금 쳤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처리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보통 예금. 예, 여기는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예, 딴 거 잡으면 틀린 거죠. 우리는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가잖아요. 네,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렇죠. 감점되는 거죠. 감점이 아니고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실 때 여러 개 뜨냐 하나 뜨냐도 잘 봐야 돼요. 하나 뜨면 그냥 그놈 처리하면 되는데 한 개 이상 뜰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뭘로 잡을 거냐. 근데 그 고민은 대부분 지문에 있어요. 그 지금 뭐야 3월 15일 그 보통 예금에도 이렇게 치니까 정부 보조금 뜨는데 이 차변에 그것도 분류를 해야 돼요? 아니죠. 지금 오해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잘못 이해하셨는데 3월 15일 네, 보실래요? 보통 예금 쳤죠? 이건 왜 신경 써요? 지금 뭐밖에 없어요? 하나. 예. 그럼 그냥 보통 예금. 예. 그다음에 대변 넣을 때 정보 보조금 치면 2개 뜨잖아요. 그럼 요때 뭐요? 위에 거. 예, 그것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이런 거나 잔뜩 나오면 좋겠어요. 뭘로 처리하래요? 사무용. 예, 이거보다 얼마나 더 줘요? 이거 다 줬잖아요. 그리고 무슨 예금에서 줬대요? 보통 예금.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이거 계정이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홈페이지로 그것도 맞게 해주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여기에 소모품비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박았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없으면 사무용품비 쓰는 사람도 있고 소모품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답이 몇 개 되죠? 2개 되죠. 근데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하나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문 잘 읽으시고. 왜냐면 저도 지문 잘못 읽으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못 넣으신 분 넣으시고요. 11시 1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메인 매출 전표도 해보세요. 그거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하시고 입력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입력도 어려워요. 그래서 입력도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를 무슨 분계라 그러냐면 간주 공급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의 건별 세무. 대변에 제품 줬죠? 네, 제품 50만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세금은 시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왜냐면 원가로 세금 내면 세금 낼 게 없어요. 5만원, 5만원이면 빵이니까. 그래서 세금은 안 팔았어도 시가로 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 줬으니까 우리가 무슨 비라 그래요? 접대비 57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8번이 그렇게 8번이 아니고 5번 아니고 생산 네. 생산한 제품은 맞는데 거기에 58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8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처 그러면 몇 번대 접대비요? 800번대. 매입처 그러면은요 500번대. 근데 거기는 매입처인지 매출처인지 없어요. 저도에 8번 치니까 네. 타기적으로 대체 손익계산. 네, 맞아요. 네, 앞머리만 쓴 거예요, 제가. 저대비 800번대. 그 다음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제품. 여기는 77만원이라고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별하고 카과하고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다 57만원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가세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은 거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제품 매출이라고 뜨죠. 근데 우린 제품 매출이라고 썼어요? 제품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긴 제품으로 고쳐야 돼요. 우리 여기 가서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러니까 이 밑에는 무조건 분계 적은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70이 아니고 50. 그 다음에 접대비 몇 번대요? 800번. 그러니까 이 밑에 넣을 때 생각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하냐면 얘랑 똑같이만 만들겠다. 예, 그 생각만 하셔야지 금액이 왜 그럴까? 이거는 분계 적을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력하면서 또 고민해요. 무슨 고민하냐면 이 분계가 맞을까? 이 금액이 맞을까? 그거는 적을 때까지만 고민하시는 거고 입력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똑같이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늦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적어놓은 분계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또 분계하는데 그러시면 시간 모자릅니다. 대변 차변 대변 쓰면은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대변 먼저 하면 대변 마무리, 차변 먼저 하면 차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8월 5일 여기서 거기 1번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 현명 여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예요? 300. 외상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8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랑 신한카드. 그래서 카드랑 세금 계산서 나오면 누가 이긴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이겨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식신, 부. 직원이 해서 쓰면 뭐죠? 네,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제조부라고.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9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99. 신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월 7일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 주세요. 뭐 좀 적어 주시냐면 이건 이론에도 잘 나오거든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거기 9월 7일 위에 빈 공간 있으시죠? 그래서 결론은 9월 7일 거 하나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매입의 과세고 삼진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 완성됐어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건설 중. 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래도 요거는 완성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되면 건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씩 분계 문제로 나오니까요. 건설 중인 자산도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5280.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의 키포인트는 저거예요. 4월 30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문에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보세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서 보세요. 4월 30일 일반 전표에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 가서 봤더니 선수금이 200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20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9월 30일 매출 과세 명국 대변의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100. 그 다음에 차변에 먼저 받은 거 얼마 있었다고요? 아까 200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급받기로 했죠.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900. 정리하세요. 일반 점표 있는지 매일 매출 점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99% 일반 전표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거 구별한다라기 생각보다는 일단 일반 전표 무조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데 현재까지 메인 매출 전표로 나온 적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99% 일반 전표에 있으니까 일단 일반 전표 가시고 그래도 없어. 그리고 그때 메인 매출 전표 가시는데 만약에 둘 다 없어. 그러면 그건 모두 정답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의 신청해갖고 모두 정답 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또 다음 거 보도록